외교부 소셜 방송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렌즈 오브 모파와 함께하는 청년 한국 외교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외교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렌즈 오브 모파. 바로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입니다. 외교와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상에서 외교부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볼 텐데요. 지금 무대에 프렌즈 오브 모파를 대표해서 4명의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모파 2기 기장을 맡고 있는 권호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재학 중이고요. 사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윤재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 재학 중이고 이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양호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오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모파 청년 한국 외교를 말하다 크게 2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ll About Form인데요. 프렌즈 오브 모파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들어오는 시간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 코너 외교부를 묻는다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외교부, 외교관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교관 한 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이에 대한 외교관의 생각은 어떤지까지 소통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 프렌즈 오브 모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제 1기 프렌즈 오브 모파가 2012년 8월에 처음 결성이 돼서 이제 3개월간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총 30명의 이제 제2기 프렌즈 오브 모파 인원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이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기간으로 이제 계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예, 총 이제 517명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제 경쟁률이 1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건데 요즘 대외 활동들 참 대학생들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외교부를 선택한 이유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 외교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제가 유럽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에서 한 상인을 만났는데 네.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꺾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 상인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붉은 악마 티셔츠를 그 이탈리아 상인에게 드렸었는데 이탈리아 상인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자기 이탈리아 유니폼을 교환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를 한 셈인데 그 기운을 받아서 저도 어떤 진심이 통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외교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윤진 학생은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네, 저는 올해 초에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우연히 이벤트에서 1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계기로 해서 외교부의 활동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평소에 좀 꾸준하게 세계나 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좀 더 외교부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싶어서 지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3월부터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 그동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런웨이, 런, 발로 뛰면서 포화될 수 있는 부부처럼 저희들도 국민들 오케이! 셋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다섯이 왔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정말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면접 보는 장면이 잠시 나왔고 여러분들도 다 웃으셨는데 면접 볼 때 긴장 정말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오윤진 학생 사전에 어떤 준비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렸을 적부터 동경을 했었던 외교부에서 서포터즈 활동할 거 생각하니 설레어서 면접 전날에는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평소 이제 면접을 앞두고는 제가 그동안 했던 봉사활동 등을 페이스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모파북이라는 PR 도구도 만들어서 준비해 갔습니다. 와, 정말 요즘 친구들은 좀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것 같아요. 호정 씨도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인턴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면접 지원이 들어와가지고 면접장에 갔었는데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같이 지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수강 신청을 포기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때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 나는 일을 포기하고 와야겠다. 왔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님께서 이렇게 웃으셨었는데 이제 그 뒤에 최종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첩성을 잘 봐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첩성과 간절함을 네. 보고 뽑아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취업을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면접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또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OT와 발대식 같은 다양한 활동도 있었다고요? 네, 이제 프렌즈 오파 2기로 선발된 인원들이 처음으로 모였던 자리가 이제 2월 26일 날 있었던 춘천에서 있었던 OT였는데요. 네. 이제 팀빌딩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다 대학생이니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첫 행사는 이제 발대식이었습니다. 이제 발대식 때 이렇게 부대변인님께 이제 임명장도 받고 네. 이제 팀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정책 홍보 담당관실 이제 박내천 과장님 같은 분들과 이제 대화도 가지는 그렇군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에는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이제 정말 작은 미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라이브 모파 이제 개발 협력 국편을 이제 홍보하라는 미션을 받았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공유하는 식이나 아니면 리트윗하여서 이제 퍼나르는 식은 좀 식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몇몇 학생들이 이제 직접 홍보물도 만들고 네. 직접 유인물도 만들어서 직접 학교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이제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좀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진들 쭉 보니까 판넬 번쩍 들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네,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때 친구들 반응도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안나영입니다. 저 때 좀 사진 보시면 좀 많이 적극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학우분들의 반응은 좀 2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약간 소심형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궁금한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뭔데 나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 2분 모두 나중에는 이제 라이브 오빠 개발 협력국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시청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하면서 저기 보이시면 태극 무늬가 있어요. 다짐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 꼭 보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홍보를 했을 땐 처음에는 다들 우물쭈물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생각보다 효과가 톡톡
튀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요. 약간은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모파 홍보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프라인 활동 얘기 들어봤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온라인상에서는 외교부 공식 블로그인 모파랑에 저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고요. 또 SNS 홍보 활동과 소셜 커뮤니티 홍보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공식 블로그인 모파랑의 경우에는 목요 클래스, 또 월드 모파 뉴스, 주간 외교 이슈, 모파 인사이드라는 게시판으로 나뉘어서 분야와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소재의 그 기사들을 올리고 있고요. 또 그 서포터즈 개개인마다 개인 취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파주에 있는 NFC에서 그 외교부 축구팀하고 대한축구협회의 경기를 제가 취재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취재뿐만 아니라 예. 그 외교부 축구팀의 일원으로서 또 경기도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외교부 알리기의 1등 공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교부가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 앞으로 4개월의 활동 기간이 남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으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외교 톡톡과 같은 행사도 하나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외교부를 홍보하는 UCC를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제외공간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다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업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뭐 유익한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프렌드 오브 모파를 그냥 화면에서만 만나는데 저희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만나 뵙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걸 준비해서 나갈 테니까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학생들 밖에서 만나게 되신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렌즈 오브 모파 활동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잠시 UCC 보시고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은 외교부와 외교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프렌즈 오브 모파가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 설문조사 결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너 함께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교관이시거든요. 현재 공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유은영 이등서기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외교부 대변인실 공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은영 이등서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를 묻는다입니다. 오늘 설문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청년 한국 외교를 말하다 설문조사에는 정말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남녀 총 31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직접 설문지를 나누어 드리고 또 그 설문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외교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생들이 외교부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네, 1위는 역시나 TV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인터넷이고요. 3위는 전 국민의 90%가 이용하고 있다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보를 얻고 있는 빈도는 어땠을까요? 네, 주 1회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29%가 되었던 한편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도 26.4%나 되었는데요. 이 설문 결과에서 봤을 때 거의 접하지 않고 있는 학생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기관님의 경우에는 대학 시절 어떠셨어요? 대학생 때부터 외교관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좀 틈만 나면 뭐 포탈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포털에서 언론 기사도 검색하면서 언론에 비친 외교관이나 또 외교부의 모습은 어떤지 좀 찾아보는 학생이었어요. 네. 저기 보니까 제가 아마 6.9%의 극소수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보고 연구하시고 또 도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평소 외교부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소 외교부에 대한 대학생의 이미지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46.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36.2%나 됐습니다. 부정적인 반응도 13% 정도 나왔는데요. 외교부 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유롭게 써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네, 우선 외교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이미지는요. 보시면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이미지가 가장 큰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외교관이란 그 자체가 해외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외국과 언론에 나오는 것도 외교부 자체가 이제 뭐 해외와의 교류에 관련돼서 하는 업무가 보통 주로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해외와의 친선 교류 아니면 해외 유명 인사들과의 이제 교류나 아니면 국가 원수 업무에 관련된 이제 그런 해외 분야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곳이 이제 외교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우수한 인재들의 집단이라는 이미지와 국제적 감각을 가진 좀 많아요. 세련된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교의 대상이 세계 각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여러 문화를 접하고 여러 문화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 감각을 가지고 세련되어야 한다는 이미지와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졌다는 이미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으로 비춰진 이미지는요. 이제 재외국민 보호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국민들이 외교부에 관련돼서 외교부가 하는 업무가 뭔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제 외교부가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는 기회가 많은데요. 네. 이제 제 외교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해외 공간에서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라고 봐지는데요. 이제 요즘 같이 해외 여행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외국과 외국 사이에 국가 간의 이제 영향력이 커지는 사회에서 이제 외교부가 하는 일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해외 여행 가서 핸드폰만 켜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외교부로부터 오는 문자 메시지잖아요. 외교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 쭉 들어봤는데 서기관님은 대학생 때 외교부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입부를 하고 난 뒤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외교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외교라고 하는 단어가 바깥외, 사귈교, 바깥과 사귄다 이런 뜻이어서 아까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말을 했지만 뭔가 외국과 좀 교류를 한다, 외국과 업무를 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 바깥이라고 하는 의미가 비단 이제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뭐 타 부처라든지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지 그게 외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막상 제가 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외교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맞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긍정적인 이미지 쭉 살펴봤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도 준비했다고요? 네. 걱정되는데요. 그러게요. 다음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요. 네, 먼저 비밀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외교부가 관련하는 게 외국과의 업무니까 이제 국제 관계가 점점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대학생들이 비밀스럽다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보수적 딱딱함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외교부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관련 있는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답변 때문에 더 이미지가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여진 이미지는 이제 미국의 의존적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언론에 비춰졌을 때 이제 국가의 외교 정책 같은 경우가 이제 강경 대책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되어서 이제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강대국에서는 조금 강경하지 못한 그런 정책이 좀 나온다고 대학생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특권 의식이었는데요. 예전에는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가 일반적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외 여행이나 거주를 누릴 수 있었던 외교관들에 대해서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공항의 귀빈실이나 대사관 혹은 귀빈과의 파티에 참석하는 외교관들을 볼 때 대학생들은 외교부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이미지 4가지 살펴봤어요. 실제로 어때요, 서기관님? 글쎄요, 저걸 보니까 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벌써 입부한 지 5년 차인데 네. 아직 저도 그 공항의 귀빈실을 마음 편하게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러운 외교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왜 나왔는지 나중에 한번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소수의 이런 이미지들이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외교부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는데요. 먼저 외교부는 국가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교부가 국가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약 80%였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대학생들도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외교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이 질문에는 70% 정도의 학생이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고 30% 정도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설문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외교부가 분명히 국민 생활과 국가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국가의 이익이 보다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약 49%의 학생이 그렇다, 약 51%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대학생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약간은 양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교부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외교부의 신뢰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보통이 53.1%, 그리고 높은 편이 26.4%로 신뢰도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외교부에 대한 이미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쭉 봤는데 전반적으로 좋지만 외교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는 않다라는 그 대답만 조금 과반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교부를 서포트하는 우리 프렌즈 오브 모파가 생각하는 외교부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 한재원 학생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생각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부기관에나 가지고 있는 그런 일정 수준의 불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고요. 막상 서포터즈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외교부에 드나들면서 또 외교 현장에도 가보고 평소보다는 외교 소식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외교부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분야 업무 분야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량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관심을 조금 가지고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소연 학생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소비자 주거학과 전공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이 외교부를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외교부에 조금 친근감을 가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외교부에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봤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외교부의 정책들은 조금 실생활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대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2달 동안 외교부 서포터즈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경험들 고스란히 녹여낸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실제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저희 과 업무에 이제 주가 되는 게 OECD 닥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거기하고 하나 협력 업무 거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ODA 관련해서 하나 제반 정책이라든가 이런 원조 규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게 또 저희 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경험과 컨텐츠를 모델로 만들어서 그 개발 경험 공유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G20에서의 어떤 개발 관련한 의제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시를 해서 받아들여졌고요.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이끌어가는 규범들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이런 것이 저희 동료 검토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7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보답 차원이 있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국민보호관은 전 세계에 나가서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년에 1,300만여 명이 해외를 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700여만 명의 우리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범죄나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과 직원들은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각자 우리 국민보호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제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제도들이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가 있고, 여행 경보 제도, 신속 대응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좀 더 개선하고 완비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외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와 정부 간 관계에서 이제 외교가 중심이 되지만, 공공외교는 외국의 대중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위주로 하는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외교 수단으로서는 외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기업, NGO들이 세계 질서 형성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특히 SNS를 통해서 정보의 전파의 속도와 폭이 이전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외교의 주체, 외교의 수단, 외교의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서 단기간 내에 민주주의하고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지에 대한 관심은 이면에 있는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의 국민성이라든가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류 확산이라든가 한국 스포츠의 약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세계에서의 활약상, 우리 더불어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저력은 우리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 연회를 파티에서 즐긴다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 떠올리기 쉬운데, 영상 보니까 공적 원조도 하고 있고요. 재외국민 보호, 공공외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일들을 직접 하고 있는 외교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의 이미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평소 우리나라 외교관에 대한 이미지는 대학생들에게 어떠할까요? 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적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외교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외교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좀 동경하거나 선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서기관님 약 50%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외교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부정적은 10% 이하거든요. 네. 예상하셨던 반응이에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한 70%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아마 그 서울 그 G20 정상회의나 해관보 정상회의 같이 굵직굵직한 그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또한 이렇게 외교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엘리트인데요. 네,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또 외국어에 상당히 능통하시잖아요. 네, 이러한 면이 이제 대학생들에게 외교관은 엘리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해외 경험인데요. 이제 여러 나라를 오고 가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선망하여 이제 외교관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학생들의 이미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꿈의 직업입니다. 아무래도 외교관들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학생들이 외교관을 꿈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협상의 달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이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모습 그리고 또 닮고 싶은 모습으로 비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미지들로 똘똘 뭉친 직업이 외교관인 것 같습니다. 엘리트고 꿈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 해외 경험에 능통하고 외국어도 잘 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서기관님께서는 실제로 꿈을 이루셨어요.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진 않습니까?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정말 제가 마치 협상의 달인, 엘리트가 된 것 같아서 마냥 기쁩니다. 저는. 부럽네요. 네. 그런데 저걸 보니까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생들이 저렇게 외교관을 바라본다는 것은 외교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런 자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자질을 조금 더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조사 결과 또 부정적인 이미지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인지.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빨리 보도록 하죠. 네, 외교관에 대한 첫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매일 화려한 파티를 개최할 것 같다. 혹은 부르주아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외교관들에 대한 어떤 사치스럽다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최근에 외교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외교관들의 화려함 뒤에는 어떤 잦은 해외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나라를 오고 가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다가가기 어렵다.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것 같다는 다소 좀 흥미로운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외교관분들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졌듯이 이제 외교관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려운 일에 처했을 경우에 가장 친근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 외교관들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조금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싶으면서 또 외교관분들께 그런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김소연 학생의 대답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5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잘난 체 한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적은 없었는지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런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있지만 저렇게 또 이런 기회에 저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게 되면 저희 외교관들도 저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실은 저렇게 화려한 생활, 부르주아 같은 생활, 이게 외교관 생활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 여러분들이 좀 외교관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서 살아서 화려해 보이지만 네. 또 역시 거기서도 야근을 굉장히 그럼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야근도 야근이지만 최근에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는 많은 외교관 분들이, 특히 여성 외교관들이 그 뭐 말라리아나 아니면 이제 뭐 모기나 이런 벌레에 많이 물려서 치마를 못 입고 다니신대요. 어머, 너무 네. 이제 흉터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외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향후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교관에 대한 세부 평가들 해봤다고 하네요. 예, 서기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학생들의 평가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전문성에 관련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네, 외교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45.6%가 외교관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매우 높다는 답변도 21.4%나 됐습니다. 또 네. 다른 항목은요? 그다음 외교관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이었는데요. 이 의견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3.5%, 높다고 생각한 대학생들도 28%나 됐습니다. 그다음 책임감 항목입니다. 책임감에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7.8%, 높은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30.2%로 외교관의 책임감 또한 굉장히 인식이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렴성 부분에 대한 평가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청렴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관의 전반적인 업무 능력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전문성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업무 능력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5가지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서기관님, 이 결과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해요. 특히 전문성,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보니까 전문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전반적인 업무 능력에 대해서 좀 매우 높음 또는 높은 편이라는 그 답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민들이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외교관만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많이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이 가지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을 좀 대학생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자, 프렌즈 오브 모파 직접 활동하면서 외교관의 모습들 많이 봤을 텐데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가까이에서 지켜본 외교관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김현철 학생이 대답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외교관님들을 직접 배워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대 국가의 일을 국민의 대표로서 처리를 하고 대사관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니까 그런 만큼 냉철하고 뛰어난 분석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그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볼 때는 직접 발로 뛰는 열정과 의지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교관에게 요구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세진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세진입니다. 네, 외교관은 국제사회에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업무 처리 능력이나 또 세계적인 안목,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외교부, 외교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들 쭉 들어봤는데 대학생들이 외교부에 바라는 점들을 모아봤다고요? 네, 첫 번째는 친근한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에 대한 정보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외교부가 친근하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생들은 외교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적은 것도 있고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당해지라라는 말입니다. 당당해지라는 말인데요. 외교부가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미국에 의존적인 건 아닌가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개도국에서 있다가 이제 얼마 정도 발전을 했고 하지만 아직 선진국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도 끼지 못하고 중간에만 머물러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작년에 혹시 페이스북에서 보셨으면 알겠듯이 이제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께서 저희 독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고 호소적인 성명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수많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요. 저도 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정말 호소를 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한 가지가 떠올랐었는데요. 혹시 늑장 대응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한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부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제 뭐 위안부 문제, 뭐 문화재 문제, 그런 국제적인 무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말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네, 다음은 한류스타 외교부입니다. 요즘 가수 싸이와 류현진 야구 선수를 통해 세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외교부도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도 알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바로 청렴한 외교부의 이미지를 요구합니다. 앞에서 그 설문조사를 보셨는데요. 청렴성에서 다소 낮은 편이라고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몇몇 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제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몇 번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이 혹시 솜방망이는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외교관이 가진 특권에 비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그만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적인 그런 기대에 대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당당히 싫어하는 외교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제가 사실 의전장실에서 잠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간 이제 의전장실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는 이제 외교관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리고 가치 창출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밥도 못 드세요, 진짜. 막 그래서 굶기도 하시고 네, 정말 맞아요. 막 쪽잠 주무시고 새우잠 주무시고 얼마나 힘드신데 이거는 혹시 왜 국민들이 이거 모를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정말 청렴하고 이제 청빈하다, 진짜 되게 적재적소에 우리의 세금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요구합니다. 외교 화이팅!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든든한 외교부입니다. 작년에 제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걱정된 나머지 새벽에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직원분께서 직접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해외에서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외교부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외교부에 바라는 점 5가지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네. 또 기대도 큰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은 친근한 외교부, 당당한 외교부 이걸 요구하는 이런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요구 사항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외교부의 아쉬운 점을 많이 보고 있다. 그 말은 외교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돼서 한편으로는 또 기쁜데요. 일단 그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은 사실은 외교부가 좀 국민과 정말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전달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더 발전하는 외교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SNS 상에서도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김창민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교관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힘든 점이 참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이 힘들었는지 몇 개만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사실 저는 아직 공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외교관 분들, 특히 이제 선배 외교관 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외교관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몇 년씩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맞벌이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배우자도 직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의 배우자와 함께 내가 그 근무를 해야 되는 곳에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가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도 많이 그리워하고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가족하면 네.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이한범 님이 외교부 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찼던 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그 이름이 익숙한데 혹시 여기 있는 친구인가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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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마 이 전 방송이 개발협력국 편이었다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발협력국에서 이제 인도 지원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라 인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데에서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건데 그 WFP 세계 식량 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전부터 그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국가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그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 르완다라고 하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마음으로 항상 돕고 싶다 생각했던 국가인데 그 국가에 좀 작지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르완다가 좀 필요로 하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완다에서 좀 뭐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좀 우리의 그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한 거였는데 그때 그 르완다 그 마을에 제가 갔었을 때 그 굉장히 눈동자가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너네가 우리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걸 넘어서서 너네가 이렇게 우리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너네처럼 언젠가는 또 다른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뭐 이렇게 좀 발전해 볼게라는 게 느껴져서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예. 받다가 지금은 주는 나라가 지금은 됐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국가죠. 그렇죠. 이 르완다도 또 우리나라의 도움을 발판 삼아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서포터즈 중에서 혹시 보람찼던 일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대표가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거 라이브 모파 준비한 게 지금 가장 보람차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라이브 모파 자체가 이제 원래는 4월 달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조금 미뤄지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뭐 힘든 점도 분명 있었죠. 근데
그 힘든 점을 다 티 안 내고 힘든 티 안 내고 이제 내색 없이 다 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라이브 모파 생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지금 저는 되게 뿌듯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역시 대표다워요. 네. 책임감이 대단한 네, 것 같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현재 충실한 대답을 또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하나 살펴볼게요. 김도희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할 외교적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사실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요. 어떤 사안이 다른 사안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주변 정세, 그러니까 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아니면 동북아 정세, 뭐 유럽 지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또 어떤 국가들이 또 매일매일 빈곤과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단지 뭐 중요하게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뭐 한일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그냥 뭐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너무 단발성으로 표명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재원님께서 물으셨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은 좀 재밌네요. 네, 유은영 서기관님의 외교관으로서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뭐 하십니까? 왠지 이거 알려드리면 제가 뭔가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실 것만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네. 공보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좀 하루 일과가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한 6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7시 40분경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보통 출근할 때 그 지하철 타고 오는데 거기서는 제가 좀 그 소설 읽는 걸 좋아해서 네. 예, 책을 읽고 오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와서는 이제 주요 언론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쭉 하고 뭐 이슈 대응할 것들은 또 대응을 하고 또 타 실국과 협조할 일들 많아요. 네. 아무래도 대변인실은 그 외교부 전체 업무를 어떻게 대언론에 홍보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실국과 협의를 하고 하다 보면 네. 사실은 금방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퇴근을 못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는 또 뭐 페이퍼를 쓸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이제 당번이라든지 당직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시차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위급하게 갑자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언론사에서도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저건 어떻게 됐어요 문의를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업무들까지 하다 보면 집에 가면 12시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되게 이 방송 보시고 화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부 안에는. 네. 네. 정말 아까 봤던 이미지 중에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있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또 나라를 위해서 힘든 본인의 사생활을 좀 약간 접고 네. 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 나타날까봐 사생활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말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외교부 외교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어봤는데 서포터즈에게 외교부란 무엇인가 마무리 질문으로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일단 제가 먼저 하고요. 네. 혹시 한번 더 안 들 걸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부 자체를 집으로 약간 느끼는 경향이 있는 생각인데요. 이제 어떻게든 30명이 이제 다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외교부 프렌즈 오브 오파라는 이름 안에서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이 외교부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 같이 하는 업무도 있고 뭐 따로따로 팀별로 나눠진 업무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집안일 청소 빨래 이렇게 분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뭐 다 같이 대청소를 하면 다 같이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족이 모여 있는 집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저한테는 의미가 되네요. 네. 혹시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포터즈 활동 어떤지 예, 제가 긴급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해 네. 주실 분 있으신가요? 쑥스러우시죠?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러면 직접
현직에 계신 서기관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서기관님에게 외교부란 무엇인가요? 외교부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이제 이룬 건데 현재로서 외교부는 제 꿈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이뤘지만 그 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서 또 다른 꿈을 더 이뤄나가고 싶은 소망을 꿈꾸게 하는 곳.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와, 멋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학생들의 꿈이 외교관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에겐 그렇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는 공부 중에 쓸모없는 공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배워서 쓰지 않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도 않았던 순간에 그런 지식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참 많은데 특히나 대학생 때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들은 사회생활로 나아갈 때도 첫 관문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프렌즈 오브 모파라는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미래로 뻗어나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세계가 넓다는 것이 넓은 세계에 있어야만이 아니라 좁은 곳에 갇혀보면 세계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프렌즈 오브 모파 2기 대학생분들이 이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미래의 또 프렌즈 오브 모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꿈을 갖고 또 미래를 꿈꿔보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유은영 서기관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외교부, 외교관에 대한 이야기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